첫 번째 달려보죠. 예, 교제살인 34살 서동하입니다. 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서동하, 경북경찰청이 오늘 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특히 정면샷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약간 뭉개져 있습니다. 문석한 안에 사진 파일을 우겨 넣다 보니까 이런 뭉개진 사진이 됐는데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결정난 사진 공개, 이게 최선입니까? 예? 정말 저 인간 저렇게 생긴 거 맞아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경찰도 예전과 달리 흉악범들 어지간하면 공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찰은 서동아의 사진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난 지난 13일 오후에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후 수의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고 구치소로 수감 장소를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경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어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과 서동아의 자백 등 인적, 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것이 지난 7월부터 스토킹 신고를 무려 3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징후는 차고도 넘쳤던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 4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막 관계가 나빠지면서 스토킹으로 변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스토킹 신고를 했었고요. 사실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법원에서 그 접근 금지 조치, 통신 금지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랑 같이 그것도 내려줬었고, 그다음에 그 교정 프로그램에서 이 상담도 5차례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동식 CCTV에 문열림 센서에 뭐 스마트 초인종, 이 스마트 스토킹 보호 프로그램도 다 제공을 했고, 심지어 집중 순찰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적인 보호 장치였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원래는 이 피해자가 이제 주말에만 집에 본가에 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머니가 계속 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에 피해자 어머니까지도 많이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나섰고 경찰도 나섰고 법원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만 같은데 못 막았다면 여전히 뭔가 흠결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참 뭐 정말 작정을 한 미치광이를 어떻게 막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소름 돋는 연기력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한참 딸과 통화를 하던 남성. 자, 통화 마치고 믹스커피 원샷. 자, 사장님한테 가서는 아유 좀 이따 딸이 온대요. 아이 내가 카드 드릴 테니까 우리 딸내미 예쁘게 잘라주셔. 자, 잠깐만. 어라 어딨어? 내 지갑. 어딨어? 앉아있던 자리. 저기도 없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야 지열아. 그래 나 지갑이 없다. 야 이 귀신 코. 아니 잠시 후 저렇게 문을 열고 빼꼼 자 나갔어요. 자 그러더니 다시 열더니 사장님 나 택시비 좀 빌려주라. 아유 우리 애도 곧 온대니까. 자 그렇게 사장님한테 2만 원 받아가지고 미용실을 쫙 저렇게 개도 물리치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현재 이 시각까지 저 인간이 돈을 들고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진짜 애쓴다 애써. 2만 원 뜯어가려고 저런 연기를 하고 있어. 네, 지난 10월 10일에 경기도 오산에서 벌어진 현금 편취 사건입니다. 이날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딸이 머리를 하려고 곧 온다면서 가격을 물어보고는 커피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보자에게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찍 이혼해서 혼자 키운다, 몸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딸에게 전화를 하고는 카드를 맡기고 갈 테니까 딸이 오면 머리를 이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찾는 척하더니 지갑을 사무실에 놓고 왔다면서 가져올 테니까 택시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보자는 통화를 하는 것도 봤고 또 누군가의 아빠라고 하니까 믿음이 가서 별 큰 의심을 하지 않고 2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딸로 보이는 사람도 이 남성도 미용실에 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걔는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나가려는 걸 딱 막아 세우잖아요. 자, 네. 박 변호사님, 직업 연기자 입장에서 저자의 연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Not bad? 나쁘지 않아요. 야,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신뢰를 부여한 거거든요. 외관상. 옷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라고 뭐 하면 큰 돈이 작은 돈을 하면 작은 돈인데 2만 원을 지금 가져가 버렸고 어쩌면 저걸 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장님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피해자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왜 자꾸 속지? 이번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피해자로서의 죄책감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유. 혹시나 이게 연기가 아니고 실수였다면 빨리 좀 갖다 주라 2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뭐 사기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아, 진짜 깜빡한 거였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진짜 지금이라도 이거 봤으면 빨리 갖다 주세요.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손님의 황당 제안입니다. 자,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에 아버지 뻘 돼 보이는 손님한테 정말 기막힌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건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 달에 내 생각에는 한 120에서 150 정도 볼 수 있어. 한 달에 120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먹어. 만나서 뭐 해야 되나? 밥 먹고 주지. 근데 그건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은 그냥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런 정도로 하진 않아. 근데 지금 술 취하셔서 너무 no.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근데 저희 아버지 걸 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테이크머니 하는 거지.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뭐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땡 이렇게 한 시간 끝. 그러니까 소문나서 무서워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되지는 않고 나는 스타일이 그래요. 예쁘고 몸매가 예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 나를 모르니까.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이 방송 직전까지 저 인간 얼굴을 까야 된다. 아, 그래도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 저희가 정말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인간입니다. 아휴, 진짜 욕 나올 뻔했네요. 네, 저도 참 글쎄요, 욕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남의 한 지역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업 준비, 그것도 해양 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편의점주한테 연락을 했고 편의점주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까 녹음해라 이렇게 해서 저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직접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어떤 음란한 얘기 이런 걸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밥을 먹자. 그러니까 뭔가 짐작이 가는 틀림없이 나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걸 성희롱은 사실 신체 접촉, 폭행, 협박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어찌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이제 뭐 음란물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처벌이 되지만 또 음란물을 보낸 거 이런 건 아닌 상황이라서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또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모르고 이보다 더한 행동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미리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저도 참 어처구니 없긴 한데 글쎄요 딱히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오 교수님, 법으로 안 되면 진짜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신상을 공개하는 게 이제 되면은 바로 되겠죠. 바로 치유가 되겠죠. 이틀 전에도 이제 편의점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좀 술이 취해 보였는데 수요일 날 와가지고는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다 하고 말을 걸면서 밥을 먹고 즐기자. 요즘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밥 먹는데 외롭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요. 또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 자기는 뭐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싫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여자들이 보통 방을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마 이 남성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 오면은 스토킹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편의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서 이게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신분을 한번 밝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어떤 저런 행동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은 저 얼굴을 갖다 공개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래요? 예, 영상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하면 못해요. 아예 공개가 된다고 알면 못하고요.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과합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커다란 의자를 번쩍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별걸 다 가져가는 대한민국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한 여성이 골목길을 워킹. 자, 그러더니 갑자기 스탑 하더니 가게 앞으로 고고.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의자를 붙잡고 으라 차차차차차차 번쩍 들어 올리고 왔던 길로 고백. 아, 저 기다란 의자를 머리에 이고 괴력을 뽐내면서 갔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예. 천하장사 만만세. 예. 야, 힘 셉니다. 이 대구 달서구에서 술집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제보자인데 11일 날 월요일이 가게 휴무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게 가보니까 가게 앞에 있는 아주 기다란 의자가 없어진 걸 발견합니다. 이게 왜 없어졌지 싶어서 CCTV를 보니까 웬 여성이 왔는데 아, 힘셉니다. 저거. 예, 번쩍 듭니다. 밤에 번쩍 들고 이것을 머리에 이고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사실 저 의자가 누가 보더라도 버려진 게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혹시나 버려진 걸로 착각했나 싶기도 하고 저 의자는 밖에서 쉬고 대기하는 어떤 어르신들한테 좀 주려고 했던 아, 그런 그 의자입니다. 웨이팅 의자. 앉아 있어요. 아. 그런 의자인데 아직까지 의자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커뮤니티 글을 썼대요. 예. 의자 돌려놔라. 그거 뭐 버린 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강간무소식이고 일단은 이 제보자님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착각한 거다. 근데 제가 착각 아니에요. 착각한 사람이 저렇게 막 이고 갑니까? 노리고 온 거예요. 절도범이죠, 사실은. 오 교수님, 진짜 만약에 정말 이거를 혹시 버리려고 내놓은 건가 하면 똑똑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의자 상태가 버리려고 내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다 내놓으면 사람들이 앉는 것은 모르겠으나 저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가져가면 그러면 집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무슨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불화의 발단은 고기입니다. 아, 정말 저 오늘 이번 사연은요. 와, 진짜 입장이 확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고기 때문에 올케와 다투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4남매 중 첫째인 제가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소고기라서 메뉴를 한우로 정했고 남매들이 50만 원씩 회비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부부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비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모임도 동생은 일 때문에 못 오고 올케만 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나머지 동생들이 돈을 좀 더 모으긴 했지만 생신 선물을 사고 나니까 식사 비용이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껏 드시게 하고 자식들은 비싼 메뉴를 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부족하면 돼지갈비나 삼겹살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 날 올케가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부모님도 안 시키던 한우 살치살 특수 부위를 2인분이나 시키는 겁니다. 올케만 들리게 부모님도 갈비 세트 드시는데 이렇게 비싼 메뉴 시키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주문을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직원이 살치살을 갖다 주자마자 받아서 곧장 부모님 테이블로 옮겨드렸습니다. 순간 올케 표정이 굳더니 삼겹살을 주문하더라고요. 문제는 모임이 끝난 후였는데요. 올케가 아이들도 보는데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 가지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생신인데 시부모님보다 훨씬 비싼 고기를 시키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아? 라고 따졌습니다. 저는 회비도 안 내고 시부모님보다 비싼 고기를 먹으려는 올케가 너무 괘씸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잔소리한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신우입니다. 올케, 와, 완전 대박 어이없다.
올케는 살치만 좋아하고 염치는 안 좋아하나 봐. 아, 염치가 좀 있어야지. 우리는 뭐 살치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니? 나 완전 좋아해. 살치 생각만 하면 침이 막 흘러내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어떡하니? 왜? 너가 빈손으로 왔잖아. 지훈이 놈도 하여튼 어려서부터 얍삽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니 아주 그냥 부창부수 천생연분이다. 아이고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올케입니다. 어머머머 형님 다혜 형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내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며 어머님이 생신 식사비도 못 낼까. 맞이로서 좀 짠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에 오죽하면 지훈 씨가 입 하나 덜려고 안 왔을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지열이 보는 데서 엄마인 저를 그렇게 개망신을 줘야 속이 후련했냐? 진짜 들어서 먹다 틱 X. 박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아, 맛있죠. 소고기 훨씬 맛있죠. 맛있는데 이게 저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합의 부분이거든요. 돈 안 내는 거 뭐 이 부분도 뭐 좀 봐야 되지만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삼겹살하고 돼지갈비로 가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를 깬 거잖아요. 아마 뭐 아이가 얘기했다든지 뭐 그런 변명할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같이 합의했던 자기는 돈도 안 냈는데 그걸 갑자기 깨면서 갑자기 살치살이라니요. 살치살은 또 상당히 고급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합의 깬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 교수님. 이제 이 사람은 막내 동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내니까 올케고 제일 위가 마시누이지 않습니까? 사연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봤을 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분위기 파악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살치를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염치를 차려야 될지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모질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사실 이게 뭐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설사 돈을 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안 시키고 있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 다른 그 형제들 또 자기 그 시누이들 좀 약간 어떤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를 보지 않고 막 지르는 타입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임에 가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양 변호사님,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자기 아이들 좋은 거 먹이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마치 이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지금 부모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큰엄마도 있고 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만 비싼 걸 먹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과연 그게 좋은 교육일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도 괴물 부모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아이만 생각했으면 악성 민원 넣고 이런 부모들을 가리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자기 아이만 생각하다가 결국 괴물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저런 상황이. 그리고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그렇군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네, 좀 올케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이 막내 동생이 못 온 이유가 일 때문이 아니라 좀 미안해서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니까 그냥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볼게요. 엘리킴님, 눈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배려해 주는데 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김현민님, 먹을 걸로 가족끼리 뭐 하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궁수렁 님도 먹는 걸로 타박하지 맙시다 이러셨습니다. 그렇군요.